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이 길이 끝나는 것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국회 방송에서 이 시 한 구절, 이 봄에 들으시는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진 못해도 풍요롭게 만드는, 그리고 가끔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을 주는 문학과 관련된 법안을 살피고자 합니다. 바로 이 문학진흥 법안인데요.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학교에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어린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또 잘 아실 거고,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의정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의정 활동 중에서 특별히 참 이건 내가 정말 잘한 것 같다, 보람 있었다 한 활동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지역문화진흥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네. 문화부로 하여금 지역문화를 진흥할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일, 네. 그 일을 한 것이 굉장히 보람 있었고요. 네. 어렵고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예술인들의 그 생활을 돕기 위한 예술인 복지재단 예산을 매년 100억, 150억, 200억으로 증액하면서 확보하고 있는 일, 이런 일, 그다음에 이번에 문학진흥법안을 네. 발의한 일,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에 제안하신 문학진흥법안, 특별히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특별히 또 재정법안이고요. 네. 발의하시게 된 어떤 계기, 입법 취지를 알려주십시오. 문학은 기초예술 중에 기초예술이고요. 네. 모든 다른 예술의 토대가 되는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가장 많이 알리는 K-드라마, 드라마 대본을 쓰는 사람도 문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도 문인이고요. 네. 연극의 희곡을 쓰는 사람도 문인이고, 시 소설을 포함해서 국민 생활, 국민의 특히 정서적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문인이고 문학이에요. 노랫말 쓰는 작사가도 문인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문학은 개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해서 다른 장르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영화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20년 전부터 영화진흥위원회도 만들고 영화진흥에 관한 법률도 만들고, 만화도 만화진흥원도 만들었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뭐 박물관 미술관법도 있고 공연법도 있고, 또 지난해 공예산업에 관한 법률, 또 대중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까지도 다 마련돼 있어서 국가에서 나서서 진흥을 위한 계획들도 세우고 지원에 나서기도 하는데, 네. 문학만 없어요, 그동안. 그렇군요. 다른 법안은 다 네. 있는데 네. 문학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문인들도 개인 작업, 고독한 창작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나서서 지원을 할 필요, 이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문학이 살아야지만 다른 예술도, 인접 장르도 살 수 있고, 네. 또 인문학도 진흥된다고 생각을 해서 문학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만 해도 사지선다형 찍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잘 받고 좋은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가고, 또 역시 성적대로 뭐 직장에 취업하고, 그리고 성과에 매달렸고, 방송 같으면 시청률이 될 것도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이 잃어가고 있었는데, 요새 인문학 열풍이 뜨겁지 않습니까? 문학, 아까도 이제 기초예술 중에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문학이 갖는 위상이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문학은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 중심의 사회, 또 성과 중심의 사회, 또 우리가 성장 위주의 사회를 지금까지 한 5, 60년 동안 끌어오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성찰하고 사유하는 그런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네. 문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시사회를 시작하는 예를 들어 화장이라는 영화는 김은혜 소설 화장이라는 단편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그 단편을 보면 그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네. 죽어가는 과정과 네. 생생하게 살아있는 육체, 죽어가는 육체 두 개를 대비시키면서 잠깐 멈추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가는 육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네. 그런 작품이 문학이거든요. 또 한편의 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사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네. 돌아보게 하고 그 시인이 발견한 순간의 형이상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찰하게 하고 자기 내면에 잠시 머무르게 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혼의 거처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시이고 소설이고 삶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하는 게 문학이거든요. 네. 그런 문학이 그냥 이렇게 그냥 작가들이 알아서 할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좀 더 좋은 작품을 써서 이렇게 방금 정호승 시인의 시 읽으셨던 것처럼 네. 길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하는 인생이 있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한 줄이라도 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문학이라서 그 문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네. 관심을 가지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네. 질적으로 삶이 한 단계 높아진다. 그래서 문학을 우리가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과거보다 책 읽는 거 말고 재밌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좀 문학의 위상이 조금 줄어들거나 낮아지거나 한 건 아닌가 걱정인데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럼요. 네. 읽을 거리, 볼 거리, 놀 거리,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이라고 하면 네. 인터넷 이런 데 쏟는 시간이 1시간 정도라면 네. 책 읽는 시간은 30분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깊이 있게 사유하기보다는 짧게 확인하고 또 맞습니다. 소통하고 즐기고 예, 그리고 예. 넘어가고 네, 뭐 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요것만 갖고는 인간이 성찰하고 사유하는 삶을 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정안으로 문학진흥법안 그렇습니다. 발의하셨는데 제정안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고 해서 핵심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5년 단위로 문학진흥에 관한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요. 그 계획을 실천할 단위인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네. 만들어서 그 일을 담당하도록 했고요. 네. 그다음에 창작 인력, 그다음에 연구 인력, 번역 인력 네. 이런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그 인력 특히 그 인력 중에 번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네. 지금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안에 있는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한 법을 이 문학진흥법으로 옮겨오는 일 이런 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문학 자산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활용하고 교육하고 전시하고 하는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 국립문학관. 국립문학관을 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문학은 지금 연구돼 왔고 보호돼 왔는데 굳이 이 국립문학관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김소월 시인이 쓴 진달래꽃 1925년에 나온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은 네.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준 정신적 영향, 정서적 영향을 따지면 네. 문화재입니다. 그렇죠. 이 네. 우리 근대문화유산 중에 뭐 건축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만 문화재가 아니고 아, 이런 것도 지금 실제로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민족에게 준 정신적, 정서적 영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런 80년, 90년, 100년 된 이런 책들은 옛날 초기에 나온 책들은 지금은 바스라지고 있습니다.
아, 산화되면서 그렇죠. 네. 이게 그냥 바스라져 떨어지는 옛날 종이 지질도 별로 안 좋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이런 한용운의 님의 침묵,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 시인이 남긴 육필 원고, 하늘과 바람과 시의 육필 원고 같은 네.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소장하거나 아니면 뭐 기관이나 단체가 소장하거나 경매시장에 돌아다니거나 경매시장에서 백석 시인의 시집을 지난번에 7,500만 원에 산 사람은 내가 이걸 갖고 있다고 혼자 자랑스러워하고 있거나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이거를 국가가 나서서 이제는 수집하고 네. 보존하고 특히 이제 항온, 항습, 탈산 처리가 된 좋은 시설에서 네,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 보존하면서 활용하고 교육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앞으로 100년, 50년 이상 이 책들이 계속 유지돼서 갈 수 그렇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 근대문학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초기 작품들, 초기 서적들이 그냥 개인 또는 경매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 네.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수집 보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국립문학관 문학관을 설치하자. 설치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번역에 가장 좀 눈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뛰어난 문학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우리 문학의 우수성을 잘 전달받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는데 네, 이 그렇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과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보면 만약에 이 한국문학번역원이 이제 그 좀 더 역할을 잘하게 되면 아직까지 좀 부족했던 부분이 꽤 있었나 보죠. 네. 앞으로는 우리 문학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도 번역원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네네. 일을 해왔는데요. 네. 해외 유럽 이런 데 나갔다가 스웨덴의 중소도시 변두리 슈퍼마켓에 하루키에 작품이 다 꽂혀 있는 걸 볼 네.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시죠? 예, 우리나라 작품 중에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박경희 선생님, 돌아가신 박원 선생님 이런 분들의 작품, 조정래 선생님 작품, 뭐 황석영 네. 의 작품 또 신경림 선생, 고은 선생의 시를 비롯한 좋은 시 소설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 언어의 한계 때문에 아시아의 언어 그러면 한자 또 일본어 이렇게 애들 생각을 하고 네. 또 그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번역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 우리는 그 정도 노력을 못했고요. 네. 양과 질에서 부족합니다. 번역된 작품들이요. 네. 근데 실제로 우수한 작품들이 있는데 제대로 해외에 다른 나라에 소개가 되지 않고 번역이 되었어도 그냥 시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서점 또는 도서관에 꽂혀 있는 정도라서 네. 이쪽이 우리 문학을 알리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한리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소개가 되고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앞장서 있는데 본격 문학, 본격 네. 예술들이 뒷받침해서 나가야지만 우리 어릴 때 앙드레지드의 소설을 읽고 헤르만헤스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죠. 친근하게 가깝게 받아들이던 네. 그런 것들이 문학의 힘이죠. 문학의 네. 힘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작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데도 소개가 안 되고 있는 점이 안타까워서 네. 번역원을 좀 더 지원하고 키우고 전문 인력을 육성해내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번역을 뛰어나게 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대접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5년마다 이 문학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또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 계획의 지향점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의원님의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인재 양성, 그러니까 예. 창작 인력, 문학을 연구하는 인력, 문학 연구하는 후속 세대를 키워나가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연구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번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인력 양성을 네.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 향유자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독자들과 함께하고 독자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문학관의 경우에는 네. 일본은 67년부터 근대문학관을 세웠고요. 예. 중국은 85년에 근대문학관을 세워서 자기 나라 문학을 이렇게 그 알리고 보존하고 소개하고 자랑하고 하는 일을 해왔는데 네. 그들보다 더 뛰어난
라키비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플러스 아카이브 플러스 뮤지엄의 성격을 갖춘 그런 문학관으로 그 내용을 채우고 운영해 나가서 우리보다 먼저 수십 년 전에 먼저 자기 나라 근대문학 100년을 알리는 문학관을 만들었던 중국, 일본보다도 늦었지만은 더 뛰어난 형태의 운영을 하는 그런 문학관으로 자리 잡아가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뭐 저 인천 쪽에 근대문학관이 있는데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잘합니다. 잘하고 근데 있는데 너무 힘이 달리죠. 거기는 네. 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네. 소장 작품들을 가지고 그거를 아주 싸게 한 뭐 10몇 억 정도에 구입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위한 문학관을 세웠는데 네. 적어도 국가에서 나서서 할 그럼요. 때는 네. 이제 고정군도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체계적이고 그렇죠. 방대한 그런 네. 아마 문학관이 될 겁니다. 참 미처 몰랐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었군요. 예.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인데요.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물론 고민을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혹시라도 일각에서 문학인한테만 뭐 혜택 주는 거 아니냐라고 볼멘 소리를 할지 몰라서 여기에 대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영화 같으면 네. 영화 진행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있죠. 영화 인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영화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네. 젊은이들을 집중적으로 키웠어요. 네. 그때 영화 아카데미 와서 공부했던 사람이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이 우리 영화를 네. 세계 수준의 영화를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원을 생각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지난해 이제 앙굴렘에서 만화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만화를 모든 만화가들이 우리나라 모든 만화가들이 나가서 전시를 해서 네. 일본 만화가들이 근거 없는 얘기를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던 프랑스 주최 측인 프랑스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일본인 만화가들을 내쫓고 방을 빼라고 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더 주목받는 네. 그런 그 만화의 위상을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인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들도 다 이렇게 만화 진행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만화가 독립된 장르로 자리 잡게 하고 그리고 만화진흥원이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세워서 같이 만화인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장르에서는 왜 문학만 지원하느냐고 말할 형편이 아니고 아니군요. 다른 네. 장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었고 네. 문학만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께서 이 문학진흥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기 위해서 수차례 이제 애를 그렇습니다. 쓰셨다는 작년부터. 말씀 네. 들었는데 혹시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는 건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법안이 통과되고 네네. 뭐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길 저는 바랍니다만 법안이 네. 통과되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네. 진흥 기본 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때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 또 아. 문인들의 의견 전체를 들으면서 계획을 세우고 네. 그리고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 건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토론회를 한다든가 순회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 계획을 확정 지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꼭 통과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향후에 관심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뭐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도서관법. 소개해 주십시오. 아, 도서관법. 도서관법 어떤 이제 내용입니까? 65년에 만들어진 이 도서관법을 기본법 체계를 좀 바꾸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도서관법을 정비를 하고 네. 체계를 잡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도서관계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도서관법을 이제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도서정가제를 추진하는 일에 네. 문화부와 같이 힘을 기울여서 이제 통과가 되게 제가 법안 심사 소위원으로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출판, 그다음에 도서관, 문학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잡고 또 선진적으로 발전하고 또 체계를 잡아나가면 그것이 바로 인문 정신을 지능하는 토대를 만드는 일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쪽 분야의 출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인이신 의원님을 뵈서 그런지 오늘은 문득 그 매화향기 홀로 아득한이라는 식구가 자꾸만 그래요? 떠오릅니다. 눈은 내리지 않지만 네. 좋은 입법 활동 앞으로도 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과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